아, 차가 너무 힘들어. 에이, 가자. 아, 브레이크가 이상해졌습니다.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다. 어딘가 갖다 박아야 되겠다. 오, 세상에. 죄송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아유, 영상 보셨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모카 서킷데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서킷을 탔어요. 근데 사실 서킷 몇 바퀴나 돌았나? 한 8바퀴 돌았죠. 그 전에 한 8바퀴 돌고 총 한 16바퀴 돌았나?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어요. 그 센터 갔더니 브레이크가 다 닳아서 없어져서 이 브레이크 패드 뒤에 있는 철하고 디스크하고 철끼리 만나서 이렇게 스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안 들었다는 건데요. 야, 브레이크 패드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하드론으로 교체하고 나니까 한참을 서킷을 더 돌아도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 페이드도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아니, 자동차 외관에 대해서 세차하고 광택 내고 왁스는 뭐를 쓰네, 세차는 어떻게 하네, 앞유리는 어떻게 하네 등등등, 아유 발수를 하네, 뭐 무슨 친수를 하네, 와 정말 여러가지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브레이크액 언제 교체했습니까? 교체하신 적 없죠?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저희 모카의 아반떼도 저희 모카 직원들 다 자동차 많이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이게 들어붙어서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나거나 분진이 나오거나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원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압력을 만들면 그 압력으로 브레이크 액을 피스톤으로 밀고요. 그러면 그 피스톤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누르고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를 또 누르고 마찰력을 발생시켜서 제동하는 원리. 쉽다. 기본적으로 패드가 이렇게 로터를 잡아서 그래서 못 굴러가게 이렇게 막는 거죠. 네, 이렇게 막는 게 이 브레이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패드에 문제가 있거나 로터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동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에는 패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쭉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오, 잠깐만, 차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한 60km에서 브레이크 이렇게 밟으면 바로 딱 섰는데 시속 100km 이상으로 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는가? 그거 페이드 현상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에 열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상당수의 브레이크는 페이드가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이 브레이크 패드가 정말 뜨거워지고 정말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 브레이크 패드 뒤쪽에 있는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 액까지 뜨거워집니다. 그럼 브레이크 액이 일정 이상 열을 받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베이퍼락이 생기죠. 페이드라는 건 뭐예요? 페이드라는 건 브레이크 패드가 이 디스크를 잡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누르고 있는데 열이 크게 올라서 이 브레이크 패드 표면의 마찰력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원래 필요한 브레이크 마찰력보다 훨씬 낮은 마찰력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베이퍼록은 뭐예요? 베이퍼록은 브레이크액이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끓어오르게 되면 그럼 거기에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렀는데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서 그 공기 때문에 이쪽 주사기가 튀어나오지 않는 상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브레이크 패드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아무 브레이크 패드나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실내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부품이나 갖다 쓴다, 뭐 어쩌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브레이크 패드는 절대로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능이 가장 좋은 브레이크 패드를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열이 오르게 되면 표면이 부서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패드는 방열성,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승용차 타고서 서킷에서 한 반 바퀴만 돌아봐도 브레이크 패드가 망가져요. 이게 망가져서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이유는 이 패드의 내구성이 그다지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브레이크 패드는 도대체 왜 만드나? 아니, 서킷을 반 바퀴만 돌았는데 왜 시속 200km에서 급제동을 했더니 갑자기 브레이크 패드가 부서져 내리나? 왜 이렇게 연약한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노리끼리하기도 하고 검은티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의 혼합물로 보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연삭제입니다. 알루미나, 산화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금속 산화물을 여기 집어넣어서 이 금속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제동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합 재료가 있습니다. 페놀 수지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이걸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그런 게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부서져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골격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께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덩어리져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는 아라미드 아니면 스틸, 세라믹 아니면 동이나 노쇠 같은 이런 금속의 섬유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의 형상이 그대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골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가 제동이 잘 되도록 하는 장치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패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패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운전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레이싱카의 모습을 한번 보죠. 레이싱카의 실내에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리 나는 차 운행할 수 있으세요? 못하실걸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소재를 더합니다. 뭐냐면 우선 댐핑제를 넣게 됩니다. 제동을 할 때 이 안에 댐핑이 없으면 그냥 이게 철판처럼 그대로 튕겨나가게 될 텐데 그런 거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서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 약간 꾹 눌러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의외로 윤활제가 들어갑니다. 윤활제가 없으면 쇠를 긁는 이런 끼익 하는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윤활제가 그래파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을 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내마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pH 조정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석회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그건 왜 집어넣냐? 집어넣지 않으면 패드 안에 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염화칼슘 같은 걸 만났을 때 녹이 슬게 돼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산도 조정제를 이 안에 넣어야만 합니다. 유럽 브레이크 패드와 국내 브레이크 패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산 자동차들 대부분이 패밀리 위주였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위주.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성능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능보다는 제동할 때 제동 소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죠. 제동 소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고속에서 급제동을 하시면 약간 쭉 뚝뚝뚝뚝뚝뚝뚝 혹시 그런 거 느껴봤어요? 시속 100km에서 꾹 밟아보면 꾹 하다가 득득득득득득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저더라고 합니다. 저더 현상이 생기는 경우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금소금이 나기도 하죠. 브레이크에서 끼익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절대로 소리가 안 날 때 무슨 소리가 나면 그거 무조건 야 빠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BMW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약간 쇳소리 좀 나고 제동 계속 하다 보면 앞쪽 휠이 새까매집니다. 분진이 엄청 많이 생기죠. 그걸 메탈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들이 그만큼 제동 성능도 좋고 반면에 소음이나 분진이 많아지는 거죠.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드론 제트 레이싱 같은 패드 이런 패드들은 제동 성능을 극단적으로 높인 패드입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요. 일반 브레이크 패드 180km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해서 시속 0km까지 완전 제동을 할 때 10.5초가 걸립니다. 근데 하드론 제트 스트릿 모델 8.7초가 걸려요. 근데 하드론 제트 레이싱 모델 6.7초가 걸립니다. 아니 10.5초였던 게 6.7초가 걸려? 그럼 이거 무조건 이걸로 가야죠. 그런데 가장 제동이 잘 되는 브레이크 패드는 당연히 분진도 더 나오고 당연히 조금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브레이크 패드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제트 레이싱 쓰는데 전혀 소음 없던데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제트 레이싱 같은 정말 끝판왕 패드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트 스트릿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제트 스트릿 모델은 일반 패드가 10.5초 걸리는데 제트 스트릿 모델은 8.7초 걸린다고 해요. 한 20% 먼저 선다는 거죠. 180에서 제동은 저도 그렇게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80m는 밀려갈걸요. 그 중에 16m를 먼저 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차이죠. 정말 난 무조건 빨리 서겠다 하면 하드론 제트 레이싱 같은 끝판왕 패드를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나는 정말 정숙성이 제일 중요해 하는 분들도 하드론 제트 스트릿 정도를 껴주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운전자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브레이크 관리를 너무 안 하세요. 그래서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고 난 상황을 저희가 다 분석해 볼 수는 없지만 브레이크 액을 교체 안 해서 나는 사고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액은 원래 2만 킬로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4만 킬로면 이건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4만 킬로 정도 타면 수분을 먹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퍼락이 생기거든요. 베이퍼락은 페이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페달이 그냥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리고 실제로 브레이크로 힘이 전달되질 않습니다. 브레이크 액은 정말 교체를 꼭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 액만 교체해도 브레이크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었다, 완전히 다른 차다 라고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바꾸시길 바라겠어요. 설명서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 패드는 10,000km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패드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거 아닙니다. 잔량이 한 2mm 남았다. 여기서는 지금 갈라져 있는 패드잖아요. 요 갈라져 있는 패드에서 요 갈라진 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마모 인디케이터가 끼익 소리 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 전에 꼭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는 어떤 거 쓰냐? 이게 현대기아에 지금 들어가는 브레이크 회사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브랜드는 상신밖에 없으실 거예요. 게다가 서킷 주변에 가보면 자동차 정비해주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상신 하드론밖에 없어. 진짜 다른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잘 아는 분들은 다 하드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드론이 뭐가 좋은가요? 이 하드론이 그만큼 인정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게 소음이 적다, 분진이 적다, 제동감이 컴포트하다,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제동을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울컥된다거나, 갑작스럽게 제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제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제동을 하다 말고 페이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컴포트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제동력이 상당히 우월하다고 하고요. 특히 소음 발생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고성능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조용합니다. 마모량도 가장 적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브레이크 패드도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브레이크 패드는 뭐예요? 성면으로 만들었죠. 2세대 브레이크 패드는 성면을 사용 못하고 4대 중금속을 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안에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3세대는 철분을 줄여야 됐어. 4세대는 구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진, 저구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이 휠이 덜 더러워지는 구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하드론의 특징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 테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겐 브랜드의 브레이크 패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테슬라가 정말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차거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느린 차가 6초야. 이렇게 빠른 차가 브레이크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모델 3 퍼포먼스로 서킷을 반바퀴만 돌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하드론, 하겐 이런 걸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수입차들 보증이 끝나고 나면 그 회사 공식 서비스 센터 말고 근처 아무 데나 가는 경우 많잖아요. 아무 정비소에서나 그냥 브레이크 패드 갈아주세요 이런 경우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이걸로 해드릴까요? 똑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안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브레이크 패드는 정말 안전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싸구려로 이름도 모르는 중국산 브랜드 그런 걸로 교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가격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3만원 정도 차이니까 검증된 제품으로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순정 브레이크 대비해서 상신 브레이크의 제동력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킷에 나왔습니다. 날도 진짜 뜨거운데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있죠. 현대차 좋아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서킷에서 공평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대는 순정 브레이크, 그리고 한 대는 상신 하드론 Z 스트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킷을 한 바퀴 돌고 났을 때, 그러니까 차를 조금 가혹하게 주행했을 때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출발할까요? 예,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가죠. 아니, 이게 2.5L인데 완전 좋네요. 이 노면을 꽤 부드럽게 읽고 부드럽게 타네요. 브레이크도 너무 좋아요. 지금 하드론이 껴져 있는 차인데 차가 힘들어해. 그랜저가
웬 고생이냐 이게. 이 포천 서킷의 특징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포천 서킷은 대부분 코너가 다 블라인드고 대부분 코너가 다 180도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급감속 다 헤어핀으로 이루어진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니컬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만한 코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속도를 제대로 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다는 거. 브레이크 여전히 잘 드네요. 아직도 안 망가졌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약간의 현대차 특유의 그 수분이 끓어 넘치는 것 같은 느낌. 이 브레이크에 수분이 조금 있구나,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액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브레이크 패드가 주는 그 한계, 그건 지금 꽤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드는 괜찮은데요? 페이드 눌렀다. 네, 페이드가 굉장히 적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의외다. 오, 이거를 써주네요. 네, 이걸 써주네요. 아, 차가 너무 힘들어. 에이, 가자. 시프트 다운을 안 해줘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시프트 다운을 안 해주는데, 네,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게 그러라고 만든 차가 아니니까. 어디가 브레이크가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죠? 소리가 나는데 이 정도면은 브레이크 망가졌지 싶은데, 아, 브레이크 괜찮을까요? 약간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27초, 2분 27초. 아, 이게 뭐 사실 2분 27초면 굉장히 느린 거긴 한데, 어쨌든 세 바퀴를 브레이크를 끝까지 꾹꾹 밟아가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보통은 한 바퀴만 돌아도 브레이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브레이크는 세 바퀴를 도는 동안 아직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 양호한데요. 서킷에서 탈 일은 절대 없겠죠. 서킷에서 탈 일은 없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정말 위급 상황에서 몇 번을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산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브레이크를, 원래는 밟으면 안 되죠. 산에서 내려갈 때는 원래는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그리고 브레이크는 조금 적게 이렇게 밟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산에서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미숙하게 계속 밟는 경우라도 충분한 제동 능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는 고성능 그랜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블랙잉크 에디션으로 옮겨왔습니다. 3.5L 엔진을 갖고 있고요. 훨씬 더 강력한 자동차, 훨씬 더 훌륭한 자동차라고 기대돼요. 자,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인데 브레이크는 과연 제대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걸 봐야 되겠죠. 브레이크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L 그랜저 전륜 구동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묘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토크 스티어가 있어요. 토크 스티어가 있어서 핸들 돌리고 빠져나갈 때, 네, 빠져나갈 때 조금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 브레이크 너무 잘 꽂히는데? 브레이크 너무 잘 꽂혀서 너무 미리 섰어요. 이게 앞바퀴만 도니까 코너를 돌 때 그냥 막 스키드음을 내면서 차는 직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 이거 3.5L 너무 강한데요? 타이어가 너무 좋다. 아까 그 타이어가 너무 구렸던 거지. 차가 너무 출렁출렁하니까 멀미나는 느낌이 들어요. 옆에 있으면 진짜 멀미나겠는데? 아, 역시 서킷 스타일 차는 아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아, 힘들어. 자,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두 바퀴도 채 못 돌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 브레이크가 이상해졌습니다. 큰일 났네. 아니, 왜 안 가죠? 차가 안 가요. 안 가다가 갔습니다. 이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상황. VDC를 켠 것도 아닌데. 아, 브레이크가 너무 망가지는데요? 브레이크가, 페이드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브레이크 소리가 이미 균일한 게 아니, 이게 왜 안 가? 차가 안 가요. 자, 가속합니다.
브레이크가 지금 저더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두두두두두 하는 걸 저더라고 하는데 지금 저더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2바퀴째 돌고 있는 거거든요. 자, 브레이크. 아까 그 꽂히던 브레이크 어디 갔죠? 브레이크가 전혀 다른 차가 됐어요.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고속도로에서도 이럴 텐데 지금 걱정스럽고, 오우 세상에, 죄송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브레이크가 너무 위험해요. 지금 너무 위험하고, 일반 도로에서 이걸 경험한다면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내리막 같은 데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런 정도로 안 듣는다면,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어딘가 갖다 박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가 그냥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 현대 브레이크는 왜 내구성이 떨어지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시죠. 아니 이게 뭐야,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브레이크 디스크가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뒤쪽 브레이크는 물론 괜찮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앞쪽 브레이크를 자세히 보시면, 와, 이러니까 그렇게 소리가 나고 제동도 잘 안 되고 핸들 떨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거죠. 반대로 상신 하드론 제트를 사용한 경우를 보시죠. 처음 상태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죠. 이 정도 브레이크 패드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뭐 특별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브레이크가 떨리지 않게 오랫동안 밟아도 제 성능을 유지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조금 섭섭하네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이제 준비 완료됐습니다. 해보죠.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여기가 36m, 여기는 41m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차는 처음에 어땠어요? 이렇게 가혹하게 달리고 나면 성능이 훅 떨어진다는 거죠. 기껏 해봐야 한 5m 차이 납니다, 차 한 대 거리. 그런데 사람이 여기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 차 앞에 서 있었다면 저는 차에 치였겠죠. 만약에 이 차 앞에 서 있었다면 저는 슈퍼 세이브,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제일 좋은 타이어를 끼워야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당연히 좋은 브레이크 끼워야 되겠죠. 네, 보셨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현대차 브레이크가 기존에는 그냥 서킷을 반바퀴만 돌아도 그냥 부서져 내렸거든요. 이제 현대 순정 브레이크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상신 하드론에 비하면 아직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더 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그 시작은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액을 제때제때 교체해 주는 걸 겁니다.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해외 짓고 병행 수입 이런 식으로 부품 구입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거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출처를 알 수 없으면 이게 저가 모조품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제조사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